자, 8번부터 한번 봅시다. 자, 지금 이제 AB가 가는데 B가 A를 스쳐 지나가면 A가 출발하는 구조고, 근데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25m 앞서 있는 순간 A가 출발하는 겁니다. 맞나? 근데 A는 무슨 운동을 해? 등속 운동을 하고, B는 등속 운동을 하고, A는 무슨 운동을 하니? 등가속 운동을 해. 그런데 A는 등가속 운동을 하는데 처음 속도가 제로였잖아. 그럼 얘는 분명히 뭘 따라 할 거야? 운동을 S 이퀄 2분의 1 AT 제곱에 따라서 운동을 하게 될 겁니다. 자, 기억에서 5초 후에 만나느냐 이렇게 묻고 있거든. 생각해봐. 둘이가 만나려면 B보다 A가 몇 미터를 더 이동해야 만나는 거야? 딱 25m를 더 이동해줘야 만나는 거 아니야? 그럼 먼저 A가 5초 동안 이동한 거리는 2분의 1 곱하기 가속도 4 곱하기 5의 제곱이잖아. 얼마입니까? 50m가 되는 거죠. 자, B는 쉽잖아. B는 5m/s로 몇 초를 움직이는 거지? 5초를 움직이니까 이동한 거리가 얼마가 돼요? 25m가 되는 거잖아. 어때? 딱 만나네. 그러니까 기억 맞는 말이네. 그러면은 만날 때까지 A가 얼마 이동했다고? 50m 이동했다고 돼 있잖아. 이것도 틀린 말이네. 고쳐라. 50m. 그 다음 만일 A가 2초 동안만 등가속도 운동을 한다면 이렇게 돼 있거든. 야, 생각해봐. A가 가속도가 4잖아. 그럼 2초만 등가속 운동을 하면 4씩 2번 빨라지니까 속력이 이렇게 되지 않겠어? 8m/s. 그럼 속력이 8m/s가 되니까 5보다는 확실히 빠른 속력이잖아. 그러니까 어때? 언젠가 만나도 만나겠지. 그치? 그러니까 만날 수 없다는 틀린 말이지. 만나게 돼 있는 거지. 답 뭡니까? 기억이 정답이 되는 거지. 자, 13번 볼게요. 자, 빗면 운동이니까 역시나 무슨 운동이에요? 등가속 운동 맞지? 이것도 사실은 이제 풀 수 있는 방법이 많은데 우리 안 쓴 공식도 한번 써봐야 되니까 시간을 모를 때 쓰는 공식 배운 적 있었지? 뭐 있었지? 시간을 모르면은 2 곱하기 A 곱하기 S는 나중 속도의 제곱 빼기 처음 속도의 제곱, 요식 배웠었지? 그걸 한번 풀어보자. 자, P에서 Q까지 이동 거리가 얼마니? 1m지. 자, 가속도는 모르니까 2 곱하기 A, S에다 1 집어넣고 나중 속도 2제곱, 처음 속도 0제곱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은 이항하면 가속도는 얼마가 돼요? 2m/s 제곱이 되죠. 그런데 가속도가 2인데 P에서 Q까지 속도가 얼마 증가했어? 이만큼 증가했잖아. 적으세요. 몇 초 걸렸다는 얘기예요? 바로 1초가 걸렸다는 얘기죠. 그 다음 또 한 번 더 쓰자. 2 곱하기 우리 이제 Q에서 R로 가자. 가속도 구했잖아. 2A, S 3m 이렇게 되잖아. 2AS는 R에서의 속력 VR 할까? VR 제곱 빼기 Q에서의 속력 2의 제곱 이렇게 가는 거잖아. 2의 제곱. 그러면은 VR의 제곱이 얼마가 되니? 12 플러스 4니까 16이 되겠고, 그럼 VR은 얼마가 됩니까? 4m/s가 되겠죠. 근데 그러고 보니까 2에서 4니까 얼마 증가한 거야? 속도가 또 이만큼 증가한 거잖아. 몇 초 걸렸다고 보면 되는 거야? 바로 1초 걸렸다고 보면 되는 거지. 그러면 가속도의 크기는 2m/s 맞고, Q에서 R까지 이동하는데 걸린 시간 1초 맞고, Q에서 R까지 평균 속력은 2하고 4하고 더해서 2로 나눈 거잖아. 6 나누기 2 얼마? 3m/s. P에서 Q까지 0과 2를 더한 다음에 2로 나눈 거잖아. 얼마? 1m/s. 고치세요. 3배이다로 고쳐야 되지. 틀렸습니다. 3배이다. 그럼 답은 기억하고 니은이 답이 되는 겁니다. 자, 2번 문제입니다. 둘 다 이제
빗면을 운동하잖아요. 그러면 등가속 운동인 건 똑같고요. 줄 거 볼래? 길이가 같고. 그러니까 이동 거리가 뭘로 동일한 거다? S로 동일하다 합시다. 이동 거리가. 근데 처음 속력이 0이고 등가속 운동을 하니까 S 이퀄 2분의 1 AT 제곱을 만족해야 되는 거 맞지? 집중해야지. 요 식을 이제 만족해야 되고. 근데 문제에서 뭐라고 했어? 길이가 동일하다고 했잖아. 그럼 어떤 관계식이 만족을 하는 거야? A랑 T 제곱이 역수 관계에 있는 관계식이 만족을 하는 거잖아. 근데 문제에서 뭐라고 했니? A가 2초 걸리고 B가 4초 걸린대. 그러면 T가 몇 대 몇이라는 거야? 1대 2라는 거잖아. 제곱에서 역수치하면 A는 몇 대 몇이 돼야 돼? 4대 1이 돼야 되는 거지. 됐냐? 그럼 가속도는 A가 B의 몇 배이다 하면 돼? 4배이다 하면 되지. 그래서 가속도의 크기는 A가 B의 몇 배이다? 4배이다 하면 되는 겁니다. 됐어? 그 다음, 야, 지금 이거 처음 속도가 제로인 등가속 운동이잖아. 그러면 뭘 만족해야 되냐면 S 이퀄 여기 적어놨죠? 2분의 1 AT 제곱을 만족해야 하니까 결론적으로 A의 운동에서는 S하고 뭐가 만족하는 거야? T 제곱이 만족하는 거야. 총 걸린 시간이 몇 초래 문제에서? 2초래. 그러면 T에다가 2를 집어넣으면 S에다가 S를 집어넣겠다는 얘기 아니야? 그럼 문제에서 중간 지점을 통과한대. 그러면 S가 몇 배가 돼야 돼? 2분의 1배가 된 거잖아. 그러면 요게 2분의 1배면 T 제곱이 2분의 1배지. 그럼 T는 루트 2분의 1배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2초에 몇 배가 된다고? 루트 2분의 1배가 된다는 거지. 됐어? 그러니까 1초에 중간 지점에 오지 못한다는 거지. 중간 지점까지 오는데 걸리는 시간은 몇 초가 되는 거야? 루트 2분의 2초가 된다는 거지. 그래서 니는 틀린 거지. 되냐? 그래서 얘기해줬잖아. 지금 둘 다 속력이 뭐 하고 있어? 점점 빨라지고 있지. 그럼 만약에 생각해봐 얘들아. 2초를 운동하는데 처음 1초가 많이 움직이겠어? 나중 1초가 많이 움직이겠어? 나중 1초가 많이 움직이지. 그러니까 처음 1초 동안 중간까지 올 수 있어 없어? 중간까지 올 수가 없는 거지. 그래서 뭐 했다? 틀렸다. 빗면을 내려오는 동안 평균 속력을 물었거든. 평균 속력은 총 걸린 시간분의 이동 거리 아니야? 총 걸린 시간 A는 2초, B는 4초. 이동 거리 똑같잖아. S 몇 대 몇이야? 2대 1이 되는 거지. 그러면 B가 A의 2배가 아니라 A가 B의 2배이다 해야지 맞는 말이지. 틀렸습니다. 답 뭡니까? 기억이 답이 되는 것이. (3번) 봅시다. 자, 기준선 P를 A가 통과할 때 B는 기준선 Q에서 출발을 합니다. 적어봅시다. 처음 속력은 0입니다. 그래서 쫙 등가속 운동 해가지고 이 P점을 V의 속력으로 지나간다고 해봅시다. 근데 잘 봐라. 야, A가 P에서 Q까지 가는데 걸린 시간이랑 B가 Q에서 P까지 가는데 걸린 시간이 똑같지. 그러면 시간도 같고 이동 거리도 60m로 똑같지. 그럼 뭐가 똑같아야 돼? 평균 속력이 똑같아야지. 근데 지금 A는 등속 운동하니까 평균 속력이 얼마야? 3m/s. 거기다가 60m 이동했으니까 몇 초 걸린가 알 수 있고 일단 20초인가 알 수 있고. 그러면 B도 평균 속력이 얼마가 돼줘야 돼? 3이 돼줘야 될 거 아니야. 나중 속도 V, 처음 속도 0 더해서 2로 나눈 게 얼마가 돼야 되는 거야? 3이 돼야 되겠지. 그러면 적어라. 나중 속도가 얼마면 되는 거야? 6m/s가 되어야만 평균 속도가 3이 될 수 있는 거잖아. 그러면은 B는 결론적으로 20초 동안 속도가 얼마 증가했다는 거야? 6만큼 증가했다는 거잖아. 그럼 이게 뭐가 되는 건데? 시간당 속도 변화량이니까 바로 가속도가 되는 거지. 됐나요? 그럼 기억 맞는 말?
자동차 B가 기준선 P를 통과할 때 순간 속력은 구해놨잖아. 6m/s. 우리 10초가 지났을 때 A와 B의 위치를 한번 확인해보자. 칠번 봐봐. A는 계속 3m/s지. 그럼 10초가 지나면 얼마 이동했겠어? 30m 이동하지? 그럼 딱 중간에 와 있겠지, 이렇게? 중간에 와 있을 겁니다. A는. 자, 그 다음 B는 자 10초 동안 이동한 거리는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 AT 제곱 쓰면 되잖아. A 얼마? 0.4. 10초 동안 이동한 거리는 이렇게씩 세우면 되는 거 맞니? 그러면은 100 얼마야 이거? 30이고 2분의 1 곱하면 얼마가 되노? 15m가 되니까 어디까지밖에 못 온 거야? 15m 지점까지밖에 못 온 거야. 스쳐 지나갈 수 있어 없어? 없지. 만나질 못해. 그러니까 요거는 틀린 말이 되는 거야. 아까 쌤이 얘기했잖아. 총 걸린 시간이 20초인데 10초 만에 중간까지 올 수 있다 없다? 없다 했잖아. 만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했잖아. 답 뭡니까? 기억하고 니은이 답이 되는 거죠. 그 다음 4번도 한번 보자. 내가 그 시간 가속도 그래프가 주어지면 뭘로 풀으라고 했노? 시간 속도 그래프로 풀으라고 했던 거 기억나지? 그러면은 주어진 그래프를 뭘로 한번 고쳐보자. 시간 속도 그래프로 한번 고쳐보겠습니다. 시간 속도 그래프로. 시간 속도 그래프라는 건 처음 속도는 제로고요. 맞지? 자, 가속도가 1이라는 건 1초의 속도가 1만큼 증가했다가 다시 그 다음 1초 동안 가속도가 마이너스 1이니까 다시 1만큼 감소를 하죠. 되니? 다시 또 속도가 1만큼 증가했다가 다시 또 1만큼 감소했다가 그럼 얘는 중요한 건 이거지. 단 한 번도 운동 방향을 바꾼 적이 있나 없나? 없지. 뭔가 느낌에 왔다 갔다 하는 느낌인데 얘는 아니야. 운동 방향을 바꾼 적이 없으니까 뭐 한 거야? 가다 서다 가다 서다를 반복하고 있는 거야. 최고 속력 고쳐. 1이잖아. 최고 속력은 1이잖아. 고치세요. 틀렸습니다. 0에서 2초 사이 이동 거리는 야, 요 면적 구하면 되는 거 아니냐? 몇 미터냐? 1m이다. 요게 답이네. 옳은 것은. 원점을 중심으로 왕복 운동한다. A. 운동 방향을 바꾼 적이 한 번도 없다니까? 근데 무슨 수로 왕복 운동을 하겠어? 야, 왕복 운동을 하려면 뭐 대략 그래프 모양이 이런 느낌으로 가야 되지 않겠냐? 그래야 갔다 왔다 하는 거 아이가? 틀렸잖아. 2초, 4초, 6초일 때 위치가 같다. 그럴 수가 없다니까? 왕복 운동을 하지 않기 때문에 같을 수가 없다. 운동 방향은 단 한 번도 바꾼 적이 없습니다. 틀렸습니다. 답 몇 번입니까? 2번이 답이 되는 겁니다. 자, 자유낙하 운동을 볼 텐데 우리가 지금 뭐 배우고 있었어? 등가속도 운동 배우고 있었지? 이 자유낙하 운동은 등가속도 운동에 포함되는 운동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물체를 가만히 놔서 톡 떨어뜨리면 그게 자유낙하 운동이 되는 거거든. 그래서 자유낙하 운동이란 말이 성립을 하려면 첫 번째 조건이 있어. 처음 속도를 뭐 하지 않아야 된다? 가하지 않아야 된다. 쉽게 말해 던지면 안 돼. 가만히 놔야 돼. 동그라미 쳐. V0가 얼마여야 된다는 거야? 0이어야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문제에 자유낙하했다 이런 말 나오면 무조건 처음 속도는 0이라고 생각하면 돼. 두 번째, 공기 저항이 없이 낙하를 해야 돼. 쉽게 말해서 오직 중력에 의해서만 운동을 해야 우리 뭐라고 해? 자유낙하라고 하는 거야. 오직 중력에 의해서만. 자, 그래서 실제로 있잖아. 질량이 큰 물체, 질량이 작은 물체, 뭐 모양이 반듯한 거, 모양이 뭐 둥그란 거 다 해봤어. 공기 저항 없을 때. 해봤더니 모든 물체가 종류와 질량에 관계없이 속력이 일정하게 증가를 하는데 너희들 중학교 때 그 책 본 적 있잖아. 왜? 진공에서 깃털하고 쇠구슬 떨어뜨리면 어때? 동시에 떨어지잖아. 그게 자유낙하잖아. 그래서 모든 물체의 자유낙하에서 속력이 1초에 얼마씩 빨라지더라? 9.8씩 빨라지더라. 아, 그럼 요거는 중력에 의한 가속도가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이걸 뭐라고 명칭하는 거야?
중력 가속도라고 명명하고 A라고 해도 되는데 A보다는 G라고 하면 확실히 중력의 느낌이 나잖아. 그래서 앞으로 9.8을 뭘로 약속하는 거야? G라고 하자 이렇게 약속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앞에서 자유낙하 운동할 때, 등가속 운동할 때 기억나? 처음 속력에다가 가속도 곱하기 시간을 더해주면 나중 속도가 된다. 기억나지? 근데 요거를 자유낙하에 접목을 시켜보면 자유낙하는 처음 속도가 0이잖아. A 대신에 뭘 쓸 수 있어? G를 쓸 수 있잖아. 그럼 나중 속력 V는 뭐가 되겠어? GT가 되겠지. 여기 있잖아. 나중 속력 V는 뭐가 된다? GT가 된다. 이거 새로운 공식이 아니야. 그냥 V0 플러스 AT에다가 자유낙하에 맞게 A 대신 G를 썼을 뿐이야. 그리고 우리 등가속 운동하면 S는 V0T 플러스 2분의 1 AT 제곱이잖아. 자유낙하처럼 V0가 0이면 어떤 식을 만족해야 돼? 2분의 1 원래는 AT 제곱을 만족해야 하지. 근데 봐봐라. 이렇게 움직이는 건 S라고 하는데 보통 이렇게 움직이는 걸 낙하거리 H라고 합니다. H 높이 아닙니다. 낙하거리입니다. 그래서 S라는 말 대신에 H 써주고 자유낙하는 A 대신에 G를 써주지? 그럼 무슨 식이 나와? H 이퀄 2분의 1 GT 제곱이라는 식이 나오는데 새로운 식이다 아니다? 새로운 식 아니다. 지금까지 계속 우리가 봐오던 식인데 용어만 조금 바꿨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됐죠? 5번 한번 보자. 어떤 물체를 20m 높이에서 낙하시켰대. 지면 도달을 해야 된대. 그러면 높이만큼 낙하를 해야 도달을 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은 요식 써보자. H 이퀄 2분의 1 GT 제곱이니까 자 H 자리에 얼마 집어넣어주고 20m 집어넣어주고 됐죠? 2분의 1 곱하기 G 자리에 문제에서 10나라고 돼 있고 결론 요거 구하란 이야기네. T 제곱이 4니까는 T는 몇 초 후 도착? 바로 2초 후 도착. 야, 중력 가속도가 10이잖아. 그럼 속력은 1초에 얼마씩 빨라져야 돼? 10씩. 그러면 2초 후면 10씩 몇 번? 2번. 그러면 지면 도달 시 2초 후 속력은 10씩 2번 증가했으니까 얼마면 되는 거야? 20m/s이면 되는 겁니다. 됩니까? 6번. 자유낙하하는 물체가 있대. 근데 속도가 얼마 되었대? 40이 되었대. 야, 자유낙하를 하면 중력가속도 G가 10이잖아. 10으로 풀게. 10이잖아. 그러면 속도가 1초에 얼마씩 빨라지는 거야? 10씩 빨라지는 거지. 그러면 40이 빨라지려면 몇 초가 걸리는 거야? 4초가 걸리는 거야. 그래서 40 될 때까지 걸리는 시간은 몇 초가 된다? 4초가 되는 거지. 최종적으로 원하는 건 낙하거리 H를 물었으니까 2분의 1 곱하기 G 10 곱하기 T 4의 제곱 해가지고 얼마냐? 16인가 80이 되냐? 80m가 이 문제의 답이 되는 겁니다. 됐어요? 같이 한번 봐보자. 자, 어떤 물체를 H 높이에서 낙하시켰더니 3초 걸렸대. 그럼 우리 봐봐래. H 이퀄 어차피 2분의 1 G T 제곱인데 요거 두 개는 상수잖아. 변하지 않는 값. 그러면은 H하고 T 제곱이 무슨 관계에 있는 거야? 비례 관계에 있는 거잖아. H일 때 T가 3이란 얘기잖아. 근데 문제에서 높이가 몇 배 된다는 얘기야? 4배가 된다는 얘기 아니야? 4H가 되니까. 그럼 H가 4배가 되면 T 제곱이 4배니까 T는 몇 배가 되면 맞는 거야? 2배가 되면 맞는 거잖아. 원래 몇 초 걸렸어? 3초 걸렸는데 2배를 하니까 몇 초 걸린다 하면 되는 거예요? 6초 걸린다 하면 되는 거지. 결국 이게 V0가 0일 때 S가 T제곱과 비례한다. 그거 쓰는 거와 똑같은 거잖아, 사실은. 8번. 이렇게 해보자.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가 H라고 해보자.
그러면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 다섯 칸이니까 요거 한 칸은 5분의 1h에 해당하니까 뭐 0.2h가 되겠지. 요까지 문제 없나? 또 똑같은 얘기인데 h는 방금 했잖아. t제곱에 비례한다며. 그 낙하거리가 h일 때 시간이 몇 초 걸린다고? 문제에서 2초 걸린다. 이 말이잖아 지금. 근데 최종적으로 묻고 있는 건 이거야. 그러면 1초 동안 낙하하면 어떻게 되겠느냐? t가 몇 배 된 거야? t가 2분의 1배 된 거지. 그럼 제곱하면 4분의 1배잖아. 그럼 높이는 몇 배가 돼야 돼? 4분의 1배가 돼야 되니까 1초가 지나면 높이가 4분의 1h가 아니고 낙하한 거리가 4분의 1h야. 소수로 하면 이거 얼만데? 0.25h 아니야? 그러면 뭐보다? 한 칸보다 조금 더 내려오면 되겠네. 한 칸이 0.2h니까. 그러면 한 칸보다 조금 더 내려왔으니까 어디 있어야 되는 거야? B와 C 사이에 있어야 되는 거지. 다 몇 번입니까? 3번이 답이 되는 거지. 됐어요? 왜? B, C 사이. 아, 2번이구나. 2번이 답이 되는 거지. B, C 사이. 그 다음 9번. 자, 9번에서 처음 묻고 있는 건 t초가 지났을 때 속력이 얼마냐 묻고 있거든. 이거 쉽잖아. 야, 나중 속력은 어차피 처음 속력 0이고 여기 얼마만큼 증가해야 돼? 9.8t만큼 증가하니까 나중 속도는 9.8t. 그리고 낙하거리 h는 2분의 1 곱하기 g 곱하기 t제곱이거든. 그럼 이거 얼마냐면 4.9t제곱이야. 조심해. 이건 낙하거리 높이가 아니야. 그러니까 어떤 게 4.9t제곱이니까 이 위치에 있다면 낙하한 거리가 뭐가 되는 거야? 4.9t제곱이 되는 거야. 근데 문제에서 묻고 있는 건 지면으로부터 높이를 물었으니까 뭘로 답하면 돼? 20 마이너스 4.9t제곱 해주면 되잖아요. 다 몇 번입니까? 1번이 답이 되는 거죠. 오케이? 자, 그래프 기울기 얘기 잠깐 할까? 이미 우리가 사실은 면적과 기울기를 이용하는 문제들을 많이 풀기는 했는데 중요한 건 이 기울기가 뭐다를 외운다기보다는 문제에 데이터가 주어지면 의미를 보고 문제 푸는 건데 시간과 변이가 주어졌지? 기울기는 무조건 시간당, 그러니까 x축분의 y축이잖아. 그럼 해봐. 시간당 위치 변화. 얘가 뭘 의미하는 거야? 결국 속도를 의미하는 것이고 시간 속도 그래프에서 시간분의 속도 변화를 하면 요거는 뭘 의미하는 건데? 가속도 A를 의미하는 거잖아. 맞죠? 그러니까 시간 속도 그래프에서 기울기가 가속도 A를 의미한다. 일단 요걸 알고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그래프 간의 해석이 되면 되지. 봐봐. 야, 가속도가 A가 양수로 일정하지. 그 말은 시간 속도 그래프에서 기울기가 양수로 일정해야 되지. 1차 함수 그래프 그리면 되잖아. 1차 함수. 기울기가 양수이면서 일정한 그래프가 되는 거지. 여기까지 됐냐? 그 다음 시간 속도 그래프에서 접선의 기울기가 속도 아니야? 그럼 시간 위치 변화 그래프에서는 접선의 기울기가 뭐 하는 거 찾으면 돼? 이렇게 증가하는 거 찾으면 되잖아. 그러니까 시간 위치 변화 그래프는 2차 함수 그래프 모양을 가지겠지. 되냐? 그 다음에 얘는 가속도가 음수로 일정하지. 그러면 시간 속도 그래프에서 기울기가 음으로 일정하면 되지.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y equal 마이너스 x 그래프가 되면 되는 거잖아. 그래서 기울기가 음수면서 일정한 1차 함수 그래프를 그려주면 되는 거죠. 근데 봐봐라. 요때 뭐가 바뀌었니? 운동 방향이 바뀐 거 맞지? 즉 속도의 부호가 바뀌었지. 그러면 요때는 시간 위치 변화 그래프에서 접선의 기울기가 양으로 감소하면 되고 요때는 얘들아 조심해. 속도가 느려지는 게 아니야. 예를 들어서 이런 거야. 자, 여기 y값이 마이너스 1이고 예를 드는 거야. 여기 y값이 마이너스 3이야. 쌤, 마이너스 3이 마이너스 1보다 작은 값인데요. 그건 수학적으로 그렇지.
마이너스 1은 무슨 의미야? 마이너스 방향으로 1m/s. 마이너스 3은 마이너스 방향으로 3m/s. 뭐가 빠른 거야? 3m/s가 더 빠른 거야. 그러니 기울기는 음의 값으로 커지면 되는 거야. 그래서 봐봐. 접선의 기울기 양수지? 접선의 기울기 양수인데 점점 어떻게 되고 있어? 감소하고 있지. 그러다가 어느 순간 접선의 기울기가 제로가 되겠지? 요때가 바로 요때가 되겠지. 그리고 다시 접선의 기울기 음수가 바뀌었지. 음수가 됐는데 기울기의 절대값은 커지고 있지. 속도는 음으로 증가하고 있다. 요거를 표현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지? 이게 뭐 하면 돼? 자유자재로 왔다 갔다 할 수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그럼 한번 보자. 10번 문제. 야, 10번 문제에 뭐가 주어졌니? 시간에 따른 위치 변화 그래프가 주어졌지. 그럼 생각해야지. 기울기가 의미하는 게 뭔데? 속도지. 시간분의 위치니까. 그럼 해보자. 요게 접선의 기울기, 요게 접선의 기울기, 요게 접선의 기울기 어떻게 되고 있어? 오른쪽 끝이 위를 올라가고 있지? 증가하고 있지. 그러다가 다시 접선의 기울기 어떻게 되고 있어? 감소하고 있잖아. 찾아. 증가하다 감소하는 그래프. 여기 있잖아. 적어라. 여기다 T 적어주고 여기다가 V 적어주고. 야, 시간 속도 그래프에서 기울기가 의미하는 게 뭐예요? 가속도 맞아? 자, 봐봐. 자, 요까지 한번 물어보자. 요 기울기 일정하나 변하나? 일정하지. 1차 함수니까. 기울기가 가속도니까 일단 가속도는 변하진 않아. 다만 가속도의 부호는 뭐라는 거 알 수 있어? 양수라는 건 알 수 있지. 또 한번 물어보자. 여기 기울기 바뀌냐 안 바뀌나? 안 바뀌잖아. 1차 함수잖아. 또 저 구간은 구간대로 가속도는 일정하네. 근데 이거 기울기가 양수야 음수야? 음수지. 그러면 가속도의 부호는 음수가 되겠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럼 찾으세요. 가속도가 A로 양수로 일정하다가 음수로 일정한 걸 찾으면 답이 되겠지. 양수로 일정하다가 음수로 일정하니까 요게 무슨 그래프가 되면 돼? 시간 가속도 그래프가 되면 되겠네. 그러면은 디귿이 시간 속도, 미음이 시간 가속도. 여기 있네요. 답 몇 번이 답이 되는 거야? 4번이 답이 되는 거지. 자, 이제 뉴턴의 운동 법칙이 총 3가지가 있는데 아마 오늘 1법칙, 2법칙 다 배우게 될 텐데 먼저 줄 거라. 요 관성의 법칙이 바로 운동의 제1법칙입니다. 관성이라 하면 뭘 관성이라고 하냐면 이겁니다. 원래 운동하고 있었던 상태 있지? 그 원래 운동 상태를 계속 유지하려는 성질을 관성이라고 합니다. 만약에 어떤 물체가 정지해 있었다면 계속 정지해 있으려고 할 거고, 만약에 어떤 물체가 운동을 하고 있었다면 계속 운동을 하겠죠. 어떤 운동? 속도가 변하지 않는 운동을 계속 이어가겠지. 이게 관성입니다. 등속운동. 속력이 일정한 등속운동. 등속운동. 됐어? 그러니까 정지하고 있거나 아니면 계속 등속운동하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자, 봐봐라. 근데 이 작용 반작용은 나중에 할 건데 3법칙인데 A가 B한테 힘을 주잖아. 그러면 필연적으로 B도 A한테 힘을 준다는 것이 작용 반작용이야. 이건 3법칙인데 대포를 쏘면 대포가 뒤로 밀린대. 쌤 봐봐. 대포가 대포 R을 밀었지. 그럼 대포 R도 대포를 밀겠지. 이건 뭐야? 대표적인 작용 반작용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1번은 자, 우산을 회전시켜. 우산은 회전하는데 우산 따라가지 않고 물방울은 계속 가던 길 가려고 하겠지. 그러니까 사방으로 튀는 거야. 그러면 가던 길 가려고 하는 성질은 무슨 성질을 얘기하는 거야? 관성을 이야기하는 거지. 그 다음
삽을 흙을 딱 떴어. 삽하고 같이 가다가 삽은 멈추잖아. 흙은 계속 가잖아. 왜? 운동 상태 유지하는 거지. 이것도 뭐예요? 관성이지. 노를 저으면 배가 앞으로 가는 건 이건 사실은 얘들아 추진력이잖아. 추진력 얻는 거 로켓 뭐 이런 거 있잖아. 달리기 하는 거. 수영하는 거. 이런 건 전부 뭡니까? 내가 노로 물을 밀어가지고 그 추진력을 얻는 거기 때문에 이것도 작용, 반작용에 속하는 겁니다. 됐습니까? 그럼 우리 이제 그 관성력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볼 텐데 봐봐. 관성력이라고 하는 건 쌤 말이 차가 앞으로 가다가 차가 정지를 해요. 그럼 내 몸이 어떻게 되지? 앞으로 쏠리지. 그럼 내가 뭔가 앞으로 가고 있었고 계속 가려고 하는 힘이 있는 거잖아. 그 힘을 뭐라고 하는 거야? 관성력이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이 관성력은 뭐가 클수록 크다? 속도의 변화. 그러니까 가속도가 크면 클수록 뭐가 큰 거야? 관성력이 큰 거야. 그러니까 자동차 타고 가다가 급정거하면 어떻게 돼? 몸이 앞으로 확 쏠리잖아. 기차 같은 건 안전벨트 필요 없잖아. 왜? 기차는 갑자기 속도를 바꾸질 못하거든. 어차피 질량이 커서. 그러니까 굳이 벨트 같은 거 매지 않는 거지. 그리고 하나 메모하자. 가속도가 크면 관성력이 크고요. 이 관성력은 뭐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냐면 속도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그러니까 속도가 아무리 빠르거나 속도가 아무리 느려도 관성은 없습니다. 왠지 알아? 야, 기차 타고 시속 200, 300으로 달려도 기차가 속도를 바꾸지 않는 한 내 몸은 편안하게 앉아서 갈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속도의 변화량과 관계가 있는 것이지 속도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겁니다. 됐죠? 하나 더 메모할까? 자, 가속도의 방향이 있죠, 이제. 이 가속도의 방향하고는 관성력은 어떤 방향이다? 요거 기억합시다. 반대 방향이다. 관성력의 방향은 뭐하고 반대 방향이다? 가속도의 방향과 반대 방향이다. 문제 풀면서 한번 설명을 해볼게. 자, 1번 문제 한번 봐봐. 엘리베이터를 타고 저울에 몸무게를 재어보면 상승할 때 하강할 때 다르게 나타나는데 한번 볼게요. 엘리베이터가 이렇게 있고 사람이 여기 타고 있고 여기에 뭐가 있는 거야? 이제 저울, 몸무게를 재는 체중계가 있는 겁니다. 1번 엘리베이터가 위로 가속이 된대. 그러면은 이 엘리베이터의 가속도의 방향은 무슨 방향이야? 윗방향이지, 위에. 근데 이 사람은 계속 뭐 하려고 해? 밑에 남아 있으려고 하지. 그러니까 위로 가속이 되면 관성력은 아래로 작용을 하는 거지. 그러면 몸무게는 지 몸무게에다가 관성력이 더해지니까 몸무게는 어떤 효과를 가져온다? 실제 자기 몸무게보다는 증가하는 효과를 가져오는 거지. 그렇겠지? 그 다음 엘리베이터가 위로 가다가 얘들아 운동 방향이 윗방향이야. 위로 가다가 감속이 된대. 위로 가다가 감속이 되면 가속도의 방향은 아래 방향이 되는 거잖아. 그럼 내 몸은 계속 뭐 하려고 하니? 위로 올라가려고 하잖아. 그러면 살짝 뜨겠지. 위쪽으로 뭐가 작용하는 거야? 관성력이 작용을 하겠지. 그럼 몸이 살짝 뜨니까 체중계는 원래 값보다 작은 값을 나타내겠지. 그러니까 2번은 체중계가 본래 체중보다 감소하는 효과를 가져온다 하면 되겠지. 마지막으로 등속 운동을 한다. 그러면 가속도가 0이다. 그러면 적자. 이 경우는 관성력은 있다 없다? 관성력 역시나 없다. 왜? 속도 변화가 없으니까. 그러면 얘는 몸무게가 증가하지도 않고 감소하지도 않고 일정하다라고 하시면 되겠죠. 됩니까? 자, 2번 봅시다. 역시나 이것도 이제 관성력을 묻는 문제죠. 자, 일단 일정한 속력이니까 가속도 제로, 관성력 제로. 그럼 몸무게는 그냥 500N. 위로 출발해가지고 속력이 빨라지는데 그러면 가속도의 방향은 위쪽 방향. 그러면 관성력은 아래쪽 방향. 그러면은 몸무게는 500보다 조금 더 크게 측정이 되겠죠. 맞죠?
그 다음에 C는 아래로 갑자기 속력이 빨라지는 거잖아. 그러면 아래쪽으로 가속되는 거잖아. 그럼 몸은 어떻게 돼? 위로 붕 뜨겠지? 위로 붕 뜨니까 아마 체중계의 눈금은 500N보다 조금 작게 측정이 되겠지. 몸이 살짝 떴으니까. 줄이 끊어져도 아래쪽으로 갑자기 가속되는 거 아니야? 그럼 좀 더 위쪽으로 붕 뜨겠네? 그럼 몸무게 역시나 500보다 더 작게 측정이 되겠지. 그럼 답 몇 번입니까? 4번이 답이 되는 거지.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3번 문제는 그거를 그래프로 표현했는데, 자, 엘리베이터가 위로 가는데 위로 속력이 어떻게 되고 있니? 빨라지고 있지. 기울기가 양수지. 그러면 가속도의 방향은 운동 방향, 위쪽 방향. 그래서 관성력은 아래쪽 방향. 얘는 아무것도 없어. 가속도도 없고 관성력도 없고. 기울기가 음수지. 기울기 음수라는 건 가속도 방향이 운동 반대 방향이란 얘기잖아. 그러면 가속도의 방향은 아래 방향, 그러면 관성력은 위쪽 방향. 이렇게 되는 겁니다. 체중계의 눈금이 가장 큰 구간은 B는 절대 아니지. 어디가 맞아? 관성력이 아래쪽으로 작용하는 A 구간. 고치세요. A 구간. A 구간과 C 구간의 가속도의 방향이 반대이다. 기울기의 부호가 반대라는 얘기 아니야? 실제로 기울기 양수, 기울기 음수 반대이다. C 구간은 관성력이 위쪽으로 작용한다. 해서 답은 니은, 디귿 하시면 되죠. 4번 같은 경우에 지금 손잡이가 A는 전혀 움직임이 없잖아. 그럼 관성이 없는 거지. 얘들아, 관성이 없는 건 두 가지지. 아예 정지해 있는 경우, 또 하나는 등속 운동하는 경우. 근데 기억해. 멈춰 있을 때만 가능하다고 했으니까 틀렸잖아. 멈춰 있지 않고 등속 운동해도 가능하잖아. A처럼. 전동차가 앞으로 가속이 되면 손잡이는 운동 반대 방향으로 움직일 테니 니은 맞는 말이고. 속도가 감소하면 C는 계속 앞으로 가려고 하는 형태가 될 테니 니은, 디귿도 맞는 말이고. 이러한 현상은 고치세요. 작반이 아니라 관성의 법칙과 관련되어 있다. 적어야지. 관성의 법칙. 자꾸 팔짱 끼고 있지 말고. 됐어? 그럼 답 뭐가 되는 거야? 니은, 디귿. 단원 테스트 지고 책 검사 해가지고 필기 안 될 거 하면 혼난다. 확실하게 해야 된다. 답은 니은, 디귿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운동제 2법칙으로 갑시다. 자, 운동제 2법칙은요, 보통 우리가 힘과 가속도의 법칙 이런 표현을 씁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가 가속도가 크니, 작니, 일정하니 이런 말 많이 했잖아. 그럼 궁극적으로 그 가속도를 만들어주는 게 누구냐? 바로 힘이죠. 그래서 봐봐. 가속도 A는 당연히 힘이 크게 작용하면 가속도도 크니까 무슨 관계? 비례 관계. 그 다음 너희 50km를 밀었을 때 속도가 많이 변하나 100km 밀면 많이 변하나? 50km가 가벼우니까 속도가 획획 변하잖아. 질량에는 가속도가 뭐 할 수밖에 없어? 반비례할 수밖에 없는 거지. 질량이 크면 속도가 쉽게 변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A를 이항해서 식을 쓰면 힘 F는 질량 곱하기 가속도라고 하는 유명한 식이 나오는 거지. F의 얘들아 단위가 뉴턴이거든. 바로 요 1뉴턴의 정의가 1kg짜리 물체 있지? 그 1kg짜리 물체를 1m/s 제곱만큼 가속시킬 때 필요한 힘을 몇 뉴턴이라고 하는 거야? 1뉴턴이라고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1kg짜리 물체를 이만큼 가속시키려면 힘은 2뉴턴 필요하겠지. 2kg짜리 물체를 3만큼 가속시키려면 2, 3은 6만큼 힘이 필요하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강조하고 싶은 건 어차피 가속도를 크게 하려면은 뭐가 많이 필요하다? 큰 힘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됐습니까? 야, 문제 줄 쳐봐. 같은 크기의 힘이 작용했다고 했거든. 그러면 A는
m분의 f인데 f가 일정하면 m과 a가 반비례한다는 건 그다지 어려운 일은 아니잖아. 그럼 질량이 몇 대 몇이야? 문제에서 3대 1이지. 문제에서. 그러면 가속도는 1대 3이 되겠지. 됐나요? 그러면 가속도가 1이면 10초 후는 10 곱하기 1이 10초 후 속력이 될 거고, 가속도가 3이면 10 곱하기 3이 10초 후 속력이 될 테니 결국 10초 후 속력도 몇 대 몇이다? 1대 3이다 하면 되는 거잖아. 그 다음에 2번도 볼까? 별거 없을 것 같은데 2번도? 질량이 2대 1이고 힘이 4대 3일 때 가속도를 구하래. 가속도 A는 뭐분의 뭐야? m분의 F. 질량 M이 몇 대 몇? 2대 1. m분의 F. F 얼마? 4대 3. 결국은 2대 3. 이게 뭐가 되는 거야? 바로 가속도의 비가 되는 거지. 끝이잖아. 2대 3. 요 지금 3번, 4번에 그래프가 없거든. 4번은 선생님이 그래프를 한번 그려서 설명을 해볼게. 치만 봐봐. 자, 4번 같은 경우에 이제 빈 수레가 있고 빈 수레에 벽돌 한 개를 올린 수레가 있는 거야. 근데 이제 그 두 개에다가 문제에 뭐라고 돼 있노? 일정한 힘을 가한다고 돼 있어. 그럼 생각해봐. 시간에 따른 속도 변화 그래프를 그려보면 가벼우면 속도가 많이 변할 거고 무거우면 속도가 조금 변하겠지. 그래서 만약에 빈 수레가 혼자 요런 그래프를 보인다면 아마 벽돌을 실은 수레는 빈 수레보다 뭐야? 분명히 속도 변화가 작겠지. 이런 식으로. 대략 이런 모양이 나오겠지. 빈 수레, 벽돌 한 개. 이런 뜻입니다. 빈 수레에 벽돌 한 개. 그러면 내가 내 맘대로 숫자 한번 집어넣어 볼게. 만약에 뭐 2초 후에 속력이 예를 드는 거야. 얘가 6이고 얘가 2라고 한번 해보자.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은 빈수레하고 빈수레에 벽돌 한 개를 올렸을 때 가속도의 비가 몇 대 몇이야? 2분의 6대 2분의 2니까 몇 대 몇이 돼야 돼? 3대 1이 되겠지. 그러면 가속도 비가 3대 얼마가 돼요? 1. 문제 없냐? 근데 문제에서 힘의 크기가 F로 뭐 하다고 했어? 동일하다고 했잖아. 문제에서. 그러면 야, 가속도비가 3대 1인데 힘이 똑같아. 그러면 질량비는 1대 얼마가 되면 되겠어? 3이다. 이렇게 가면 되는 거잖아. 그럼 결론적으로 빈수레의 질량은 M이고 빈수레에 벽돌 한 개 더한 게 3M이니까 빈수레 M, 벽돌 한 개 2M 이렇게 가면 되는 거잖아. 그럼 문제에서 원한 게 뭐야? 왜냐면 요거 두 개 합한 게 3M이 돼야 되잖아. 안 돼? 가속도가 3대 1이잖아. 힘은 똑같잖아. 그럼 질량비는 1대 3까지 됐어? 그럼 얘가 M이고 얘가 3M 아니야? 그럼 빈수레 질량이 얼마야? M. 요거 두 개 합한 게 몇 M이야? 그러니까 빈수레 M이니까 벽돌 한 개는 2M이 돼야 된다 이 말인 거지. 됐어요? 그럼 문제에서 원하는 건 벽돌 질량이 수레에 몇 배냐고 물었으니까 3배라고 하면 되지 않고 몇 배라고 해야 맞는 거야? 2배라고 해야지 맞는 표현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가는 겁니다. 요 그래프로 푼다면 됐죠? 자, 이제 그 힘과 가속도의 관계인데 쌤 봐봐. 우리가 지금 F는 MA로 문제들을 해결해 가고 있는데 어떤 물체가 운동을 하면서 질량이 바뀌진 않잖아. 그러니까 운동을 하는 중간에는 질량은 일정하잖아. 그럼 결론적으로 가속도를 결정하는 요인은 뭐라는 거야? F라는 거야. 얘가 일정하면 얘도 일정한 거야. 얘가 양수면 얘도 양수인 거지. F가 음수면 가속도도 음수가 된다는 거지. 결론. F랑 A랑 비례 관계가 된다는 거지. 그러면 가속도에 대한 정보를 주면 얼마든지 힘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는 얘기야. 야, 기억을 좀 되살려 봐봐. 너희 가속도가 양수면 속도가 증가한다. 맞지? 기억나지? 또 가속도가 음수면
속도가 감소한다. 무리 없지? 가속도가 0이면 무슨 운동했었지? 등속 운동을 했었지. 근데 야, 가속도가 양수라는 건 힘이 양수란 뜻이잖아. 무슨 뜻이야? 힘이 운동 방향으로 가했다 이 말인 거야. 속도 빨라지는 건 당연한 거 아니야? 가속도가 음수면 힘도 음수다. 힘이 운동 반대 방향으로 가했다. 오른쪽 가는데 왼쪽으로 밀었다는 얘기 아니야? 그럼 속도 느려지는 건 당연한 거 아니야? 가속도가 0이면 누구도 0이다. F도 0이다. 힘이 가해지지 않으니까 무슨 운동한다? 등속 운동한다. 결국은 힘과 가속도는 같이 간다. 힘이 운동 방향이면 속도 증가, 거기 적을래? 가속도 양수. 힘이 운동 반대면 가속도 음수, 속도는 감소한다. 그렇게 정리할 수 있다는 얘기인 거예요. 됩니까? 1번 한번 보자. 매끄러운 수평면 위에 정지해 있는 두 물체가 줄 거라. 같은 크기로 힘을 가했다. 같은 크기로 힘을 가했다. 그러면 A랑 B의 힘의 크기는 1대1입니다. 맞지? 근데 가속도의 B는 몇 대 몇이야? 2분의 40대 2분의 10이잖아. 그러면 가속도의 B는 4대 1 맞습니까? 2분의 40대 2분의 10이니까. 힘의 크기가 같을 때 가속도랑 질량은 무슨 관계? 반비례 관계예요. 그러면 요거 M이면 요건 몇 M이 됩니까? 요까지만 아마 무리 없을 겁니다. 계속 하던 거니까. A의 질량은 B의 4배가 아니고 B의 질량이 A의 4배니까 기억은 틀렸고. 야, 둘 다 시간 봐봐. 시간 속도 그래프에서 알아도 한번 적어라. 기울기가 가속도 아이가? 둘 다 기울기 양수지. 그러면 기울기가 양수다. 가속도가 양수다. 그러면 누구도 양수야? F도 양수다. 힘은 운동 방향으로 작용하였다. 이렇게 접근하라는 거지. 사고방식. 근데 A는 1차 함수니까 기울기 바뀌었어? 안 바뀌었어? 안 바뀌었지. B도 1차 함수니까 기울기 바뀌었어? 안 바뀌었어? 안 바뀌었지. 그럼 둘 다 A의 값은 어떤 운동을 하고 있어? 일정한 운동을 하고 있지. A가 일정하다는 건 힘이 운동 방향으로 어떻게 가해지고 있다? 일정하게 가해지고 있다. 그러니 힘은 증가하였다. 이 말은 틀린 말이 되겠지. 됐나요? 그 다음 같은 시간 동안 이동한 거리가 그랬는데 7번 볼래? 야, 얘들 둘 다 등가속 운동이고 처음 속력이 제로니까 요식 만족하는 거 맞아? 그럼 같은 거리를 이동하는데 S가 동일하대. 그 말은 어떤 관계를 알고 있냐 묻는 거야? 너희 요 관계를 알고 있냐 묻는 거잖아 지금. 가속도비가 몇 대 몇이야? 4대 1이지? 그러면 요게 몇 대 몇이니까? 4대 1이니까 T제곱이 1대 4. 그럼 T는 1대 2니까 요것도 1대 2. 그러면 문제에서 뭐라고 했니? 내가 잘못 봤구나. 같은 시간 동안이라고 했구나. 그러면 봐봐리. 요 식에서 S가 같은 것이 아니라 요게 똑같다는 얘기네. 그럼 더 쉽네. T가 똑같으니까 무슨 관계를 묻고 있는 거야? 지금 요 관계를 묻고 있는 거네. 가속도가 4대 1이니까 요 값이 4대 1이면 이동 거리도 몇 대 몇이 되면 돼? 4대 1이 되면 되니까 항상 4배이다. 요거 맞는 말이네. 답은 니은하고 리을이니까 3번이 답이 되는 겁니다. 됐나요? 2번 한번 보자. 시간 속도 그래프 주어졌으니까 기울기가 의미하는 게 뭡니까? 가속도 맞나? 야, 요거 가속도 양수야, 음수야? 양수. B는 가속도 제로. 요것도 가속도 양수. D만 기울기 음수. 가속도 음수. 그러면 가속도가 양수면 힘도 운동 방향, 힘 없고 힘 운동 방향, 힘 운동 반대 방향. 이렇게 가는 거잖아. 문제에서 물은 게
R자 힘이 운동 방향이라고 했으니까 어디하고 어디? A하고 C가 답이 되겠지. 됩니까? 3번 볼까? 또 나왔어. 무슨 그래프? 시간, 속도 그래프. 기울기의 의미는 뭐? 가속도. 자, 기울기 양수야, 염수야? 양수. 그런데 기울기가 증가하고 있습니까? 감소하고 있습니까? 아니죠. 요렇게 되니까 기울기가 감소하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봐봐라. 기울기가 양수인 건 확실한데 기울기가 뭐 하고 있어? 감소하고 있어. 그러면 왜 기울기 양수인데? 힘이 운동 방향으로 가해졌으니까. 왜 가속도가 감소하겠어? 가해준 힘이 감소했으니까. 이렇게 가는 거라니까. R자 힘은 양수니까 고치세요. 반대를 지우세요. 운동 방향이다. 하지만 R자 힘 크기가 감소한 건 맞다. 그리고 갈수록 힘이 감소하고 있지? 그러면 속력이 최고 빠를 땐 거의 힘이 제로에 가까운 거잖아. 그러니까 틀렸지. 답 뭡니까? 니은이 답이 되는 겁니다. 됐어요? 4번 한번 봅시다. 자, 4번에 힘이 똑같지 얘들아. 질량비가 몇 대 몇이야? 1대 2지. 야, 힘 나오고 질량 나왔으면 가속도 구하고 가는 게 예의 아니겠어? A는 N분의 F, 2N분의 F니까 요거 2A로 두고 요거 A로 두는 건 무리 없니? 여기까지 됐고 일단. 그 다음. 야, 둘 다 등가속 운동이고 처음 속도가 0이니까 요식 만족해야 하는 거 맞지? 근데 이동 거리가 어때? 동일하지? 어디서 어디까지? P에서 Q까지. 그럼 이동 거리가 동일하면 A는 T제곱의 역수에 비례하는 거지? 지금 가속도가 몇 대 몇이니? 2대 1. 그럼 T제곱은 1대 2. 그럼 결론적으로 T는 몇 대 몇이 돼야 돼? 1대 루트 2가 돼야 되는 거지. 그럼 결론적으로 A는 몇 초 걸릴 때? T초 걸릴 때. 얘는 몇 초 걸리는데? 루트 2T초 걸리면 되잖아요. 이렇게. 여기까지 됐어? 하나만 더 하자. 우리 가속도 2로 3초가 지나면 속도 얼마 증가해? 2 곱하기 3만큼 증가하지. 그럼 가속도 2A로 T초가 지났지. 그럼 속도 얼만큼 증가해야 돼? 2AT만큼 증가하겠지. 오케이. 그러면 A가 도착했을 때 속력은 얼마가 돼요? 2AT. 무리 없지. 같은 이유로 Q점에서의 속도는 가속도 A로 루트 2T만큼 가속이 되었으니 루트 2AT가 도착 시 속력이 되는 거지. 됐니? 기억. 가속도의 크기는 A가 B의 2배 맞고 얘들아 니은 고쳐라. 루트 2분의 1배 아이가? 2분의 1배가 아니고 틀렸잖아. Q에 도달하는 순간 하나는 2AT 하나는 루트 2AT 몇 배? 루트 2배라고 돼야 되니까 고치세요. 이것도 루트 2배이다 해야 하잖아. 틀렸잖아. 답은 기억 1번. 이렇게 가는 겁니다. 됐습니까? 자, 이제 힘의 응용 파트 한번 해봅시다. 그 힘의 응용이라고 하는 건 이제 어떤 두 물체에 힘을 줬을 때 이제 그 물체의 운동이라든지 여러 가지 서로 주고받는 힘을 구해보는 건데 가장 기본적인 게 두 물체를 실로 매달아서 오른쪽에서 당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생각해봐. AB가 실에 묶여가지고 같이 움직이지. 그러면은 둘의 속도는 어때야 돼? 같아야 하지. 야, 기차가 1호칸, 2호칸 속도가 다르다는 건 말이 안 되니까. 그 다음 가속도도 어때야 돼? 같아야 하는 거 맞지? 그러면 결국은 두 물체는 같이 움직인다는 얘기잖아. 줄 거 봐, 키포인트. 함께 움직이니까 뭘로 생각해라? 일단은 묶어서 한 물체로 생각해라 이겁니다. 묶어서 한 물체로 생각해라. 그러면은 내가 이 두 물체를 한 물체로 생각을 하면 결국 몇 킬로짜리 물체에
5kg. 힘 얼마 주는 거야? 10 주는 거 아니야? 야, 힘 나오고 질량 나왔으면 뭐가 따라와야 돼? 가속도 A가 따라와야지. 가속도는 총질량 5분의 힘 10 해서 얼마가 돼요? 2m/s 제곱이 됩니다. 여기까지 됐어? 그 다음, 야, A는 질량이 얼마야? 2kg지. 가속도는? 그러면 A가 받는 알짜 힘은? 그렇지. 2 곱하기 2니까 F는 M이야, 이거. 그럼 A는 오른쪽으로 몇 뉴턴 힘 받는 거야? 4뉴턴. 문제 없지? B는 3kg가 이만큼 가속되니까 오른쪽으로 2, 3은 6뉴턴만큼 힘 받는 거지. 여기까지 됩니까? 두 개 더 해봐. 10 나오지? 마지막. 야, A는 사실상 누구로부터 힘을 받고 있는 거야? B로부터 힘 받고 있는 거지. B가 뭐를 통해서 힘주고 있는 거야? C를 통해서 힘주고 있는 거지. 그러면은 요 실의 장력이라고 하는 F1은 누가 받는 알짜힘하고 똑같아야 돼? A가 받는 알짜힘하고 똑같아야 되잖아. 그래서 요 F1 값은 몇 뉴턴이 되는 거야? 4뉴턴이 되는 거야. 한마디로 B가 A를 얼마 당겨주고 있는 거야? 4뉴턴만큼 당겨주고 있는 거야. 근데 쌤이 아까 얘기했잖아. B가 A한테 힘을 주면 반작용으로 A도 B한테 힘을 주고 있는 거 맞지? 그러면 A도 B를 왼쪽으로 얼마 당기고 있는 거야? 4뉴턴 당기고 있는 거야. 마지막 확인해 보자. 야, B는 오른쪽에서 얼마 당기고 있어? 10. 왼쪽에서 얼마 당기고 있어? 4. 그럼 알짜임 얼마? 오른쪽 6. 맞잖아. 이렇게 맞아 들어가면 정확하게 분석을 한 겁니다. 됐습니까? 자, 몇 개 더 해볼 겁니다. 설명이 자세히 되어 있으니까 집에 가서 보면 되고. 자, 1번 문제 한번 보자. 선생님 풀어볼게. 3개가 돼도 달라질 건 없어. 집중해. 자, 묶어서 한 물체로 보자. 총질량 얼마? 6kg. 힘 얼마? 6뉴턴. 그럼 A는 6분의 6이니까 얼마? 가속도 1. 오케이. 두 번째 할 일. 각 물체가 받는 알짜 힘. C가 받는 알짜 힘 얼마? 1뉴턴. 어디 쪽으로? 오른쪽으로. B가 받는 알짜 힘 2뉴턴 오른쪽. A는 3뉴턴 오른쪽.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근데 C는 F1에 의한 힘이 결국 C가 받는 알짜 힘 아이가? 그러면은 요 실에 걸리는 장력이 결국은 C가 받는 알짜 힘 맞니? 그럼 요 힘도 1뉴턴, C가 B를 당기는 힘도 1뉴턴. 즉 F1은 1뉴턴. 여기까지 무리 없어? 야, 근데 B만 봐. 왼쪽에서 얼마 당기고 있어? 1뉴턴. 근데 알짜 힘은 오른쪽으로 2뉴턴이야. 그럼 1로 얼마를 당겨야 될까? 4 빼기 1이면 3인데? 그렇지. 3뉴턴을 당겨줘야 오른쪽 3, 왼쪽 1, 알짜 힘 오른쪽 2 이렇게 가는 거잖아. 됐나요? 반작용. B도 A를 얼마로 당깁니까? 3뉴턴. 맞아? 확인하자. 오른쪽 얼마? 6. 왼쪽 얼마? 3. 알짜 힘. 오른쪽 3 딱 맞아 들어가잖아. 됐어? 하나만 더. 10번 봐. 야, 물어보자. F1은 누구만 당겨주면 돼? 그러면 F1은 C가 받는 알짜 힘이니까 얼마? 1 나왔지? 사실상 F2는 B만 당기는 거야? BC를 다 당기는 거야? BC를 다 당기는 거잖아. 그럼 B가 받는 알짜 힘 얼마? 2. C는 얼마? 1. 더하면 얼마? 그래서 3인 거야. F2가. 그렇게 해석해도 충분하지. 마지막. 얘는 3개를 다 당기는 거지. 3개의 알짜 힘의 합과 같을 수밖에 없다. 그렇게 해석해도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다른 거 아닙니다. 똑같은 얘기를 좀 다른 각도로 하는 것 뿐입니다. 같이 한번 봐보자, 얘들아. 3번만 봐보자. 원리는 똑같습니다. 실이 없더라도. 자, 두 물체를 묶어서 한 물체를 보면은 몇 킬로입니까? 5kg. 힘은 10. 그러면 가속도는 몇 분의 몇이에요? 5분의 10 해서 얼마? 2.
그러면은 이제 각각의 알짜힘 구하자. A는 2 곱하기 2는 얼마? 오른쪽 4N. 2 곱하기 3은 오른쪽 6N. 여기까지 됐어? 근데 B는 누구하고만 접촉이 돼 있어? 그러면 B한테 힘을 주는 건 누구밖에 없어? A. 그럼 B가 받는 R자 힘이 결국 A가 B를 밀어준 힘 아니야? 그게 얼마야? 6N. 맞지? 맞잖아. B가 힘 받는 건 A밖에 없는데 뭐. 그럼 반작용. 요것도 얼마? 6N. 확인해봐. A는 오른쪽으로 10, 왼쪽으로 6. R자 힘. 오른쪽으로 4. 맞네. 그럼 내가 맞게 분석했네. 붙은 채로 가속도 2. 오케이. A가 받는 R자 힘 4. 오케이. 3번 고쳐. 얼마야? 6이잖아. 고치세요. B가 A에 가한 힘, A로부터 받는 힘 똑같이 6. 이게 작용 반작용이야. 같아. R자 힘 4대 6. 약분하면 2대 3. 됐죠? 답 몇 번이에요? 이미 3번에서 답이 나왔잖아요. 4번. 이번에는 선제적으로 가속도가 주어졌습니다. 얼마라고 주어졌어? A. 그럼 봐봐. 3kg짜리 물체가 받는 힘은 오른쪽으로 3A 뉴턴, 1kg짜리 물체가 받는 R자 힘은 1A 뉴턴, 2kg짜리 물체가 받는 R자 힘은 2A 뉴턴. 맞지? 근데 결국 3kg짜리 수레가 받는 R자 힘이 F1과 같아야 되는 건 이제 알 수 있지. 그럼 F1은 몇 A 뉴턴? 3A 뉴턴. 근데 아까 얘기했잖아. F2는 3kg, 1kg 수레를 다 당겨줘야 되지. 그럼 다 당겨주려면 3A랑 A를 더한 만큼 힘을 줘야 되지 않겠어? 그래서 F2는 얼마가 돼요? 4A 뉴턴. 이렇게 가라 했잖아 내가. 마지막 F3는 3개를 다 당겨야 되지. 다 더해. 몇 뉴턴이야? 6A 뉴턴. 이렇게 가면 되겠네. 답은 3대 4대 6이 답이 되는 거지. 됐습니까? 2번 안 볼래? 자,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목적은 최대의 가속도를 내는 게 목적이야. 그러면 물체들이 받는 힘도 어떻게 돼야 돼? 최대가 돼야 되지. 그러면 실의 장력도 얼마가 돼야 돼? 최대가 돼야 되지. 근데 문제에서 뭐라고 했어? 10을 넘어가면 실이 끊긴대. 그러면 실의 장력은 정해졌네. 최대가 얼마야? 10N이니까 실의 장력은 일단 10N으로 고정. 최대값이니까 이게. 관건은 오른쪽으로 당기느냐 왼쪽으로 당기느냐. 7번 봐봐. 첫 번째. 왼쪽으로 당긴다고 해보자. 그러면 실의 장력은 누구의 R자 힘하고 똑같은 거야? 누가 실에 의해 끌려가는 형태야? B가 실에 의해서 왼쪽으로 끌려가는 형태지. 그러면 왼쪽에서 잡아당기면 요 10N이 누가 받는 R자 힘이 되는 거야? B가 받는 R자 힘이 되는 거지. 그럼 가속도는 M분의 F 해서 얼마가 돼? 10이 되겠지. 같이 가니까 A도 가속도 얼마? 10. R자 힘 몇 뉴턴이 돼야 돼? 20N이 돼야 되지. 야 봐봐. A가 R자 힘 20, B가 R자 힘 10이지. 그럼 총 얼마야? 30이니까 A를 기준으로 왼쪽으로 30N을 당기면 가속도가 얼마 나온다는 거 알았어? 10 나온다는 거 알았지. 이제 오른쪽 당기는 거랑 비교만 하면 되지. 계속 봐. 자, 2kg, 1kg. 자, 이번에 여기서 당길 거야. 근데 요 실의 장력이 10이야. 한번 물어보자. 이렇게 되면 오른쪽에서 당기니까 이 10N이 누가 받는 R자 힘이야? 그렇지. A가 받는 R자 힘이지. 그럼 A 가속도 얼마야? 5. 더 볼 필요가 없네. 왜? 10보다 뭐 하니까? 작으니까. 그럼 최대값은 얼마가 맞아? 10이 맞아. 어떻게 해야 돼? A 왼쪽에서 30으로 당겨주면 되지. 답 몇 번이야? 3번. 이렇게 푸는 거라고. 이거는 내용을 이해 못하고 못 푸는 거야. 외워서 풀 수가 없어. 이런 거는. 됐지?
4번, 5번 보자. 자, 또 갑니다. 묶어서 한 물체로 볼 거지. 총 질량 몇 킬로인데? 한 개 1kg니까 5kg 맞지? 힘 얼만데? 1이지. 여기 얼마야? 가속도 0.2. 그럼 모든 물체의 질량이 1이기 때문에 모든 물체의 R자 힘이 얼마야? 0.2야. 제발 봐봐. E는 누가 밀어주는데? D가 밀어주지. 그럼 E가 받는 R자 힘이 0.2라며. 그러면 D가 E를 얼마로 밀어주면 돼? 0.2로 밀어주면 되잖아. 그럼 반작용? E도 D를 얼마로 밀어주면 돼? 0.2로 밀어주면 돼. 자, 제발 봐. 야, D만 봐. E가 D를 왼쪽으로 0.2를 밀고 있거든. 근데 D도 오른쪽으로 R자 힘이 0.2가 돼야 되거든. 그럼 누군가가 오른쪽으로 얼마를 밀어줘야 돼? 0.4를 밀어줘야지. 누가? C가 D를 얼마로 밀어주면 돼? 0.4로 밀어주면 되지. 당연히 반작용도 0.4. 야, 이렇게 한번 해석해보자. 집안 봐봐. B는 누구를 밀어줘야 돼? C, D, E 몇 개? 3개. 0.2씩 몇 개? 3개. 얼마 밀어줘야 돼? 그렇지. 이렇게도 접근할 수 있겠지. 그치? 그러면 A는 4개 밀어주니까 얼마 밀어주면 돼? 0.8. 이런 방식으로도 충분히 접근할 수 있다는 얘기지. 다 똑같은 얘기지. 기억. B에 작용한 R자힘 0.2 오케이. C가 D를 미는 힘 얼마? 0.4 오케이. E가 D를 미는 것도 0.2 오케이. 답은 5번 가나다가 되는 거지. 자, 같이 한번 보자 얘들아. 자, 1번 문제인데. 자, 이게 좀 다른 스타일 같지만 비슷한 유형이거든. 자, 일단 A, B를 그냥 한 물체로 생각을 하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3M짜리 물체를 왼쪽에서 F로 밀고 있는 거지. 그러면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물체가 움직이지 않는 건 벽이 B를 얼마나 밀어주기 때문이야. F로 밀어줘야지 R자 힘이 0일 거 아니야. 맞지? 이제 하나씩 보자. B만 봐. 오른쪽에서 얼마나 밀어주고 있어? F. 움직여 안 움직여? 안 움직이지? 그러면 A도 B를 얼마로 밀어주기 때문이에요? 바로 F로 밀어주니까 안 움직이는 거잖아. 이거 됩니까? 그럼 반작용으로 B도 A를 얼마로 밀어주는 거야? F. A만 봐. 왼쪽으로 F, 오른쪽으로 F, R자임 제로, 정지. 됐네. 그러면 B가 A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는 얼마지? F. 근데 그게 F0라고 했으니까 F랑 F0는 같은 거구나. 그 얘기잖아. 두 번째 그림으로 갑시다. 질량 합이 얼마입니까? 3M입니다. 그러면은 가속도 A는 3M분의 뭐가 되는 겁니까? F가 가속도가 되겠죠. 그러면은 A가 받는 R자 힘 2M 곱하기 3M분의 F 하면 얼마입니까? 3분의 2F로 오른쪽. B가 받는 R자 힘 3분의 1F로 어디 쪽? 오른쪽. 근데 B는 누가 밀어주는데? A가 밀어주는 거지? 그러면 A가 B를 미는 힘이 B가 받는 R자 힘 3분의 1F. B도 A를 3분의 1F. 문제에서 원하는 B가 A에 작용하는 힘은 얼마? 3분의 1F인데 문제에서 F랑 F0 같다고 했으니까 뭐도 돼? 3분의 1F도 되겠네. F0도 되겠네. 답 몇 번이야? 1번. 이렇게 푸는 겁니다. 됐어요? 저거 3번 조금 변칙인데 똑같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3kg와 2kg를 어떻게 봐야 됩니까? 묶어서 한 물체로 봐야 되지. 그럼 이런 상황이잖아. 지금 5kg짜리 물체를 왼쪽에서 얼마로 당기고 있는 거야? 30. 30이잖아.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그렇겠지. 30이고 오른쪽은 20. 그럼 30 빼기 20은 10이니까 결국 왼쪽으로 얼마를 당기고 있다고 봐야 되는 거야? 10N. 운동 방향도 왼쪽 방향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면 결론적으로 5kg짜리 물체가
10만큼 힘 받고 있으니까 이게 뭐가 되는 거야? 가속도가 되는 거지. 됐어요? 또 하던 대로 해야지. 질량 곱하기 가속도 몇 뉴턴? 6뉴턴이 왼쪽으로 R자 힘. 2 곱하기 2는 4뉴턴 왼쪽으로 R자 힘. 칠판 봐봐. 요게 없으면 실의 장력이 얼마? 4. 맞잖아. 근데 오른쪽으로 20을 당김에도 불구하고 왼쪽으로 4만큼 힘 받으려면 요 힘이 얼마가 돼야 되는 거야? 그렇지. 24가 돼야 24 빼기 20 하면 4가 나오니까 요 힘이 바로 24가 되는 거예요. 확인 좀 하자. 요것도 얼마가 돼야 돼? 24. 확인해봐. 왼쪽 30, 오른쪽 24. R자 힘. 왼쪽 6 됐잖아. 요렇게 푸는 거지. 됐어요? 그러면 용수철 저울 가리키는 눈금 얼마? 24. 이렇게 가는 겁니다. 답 몇 번? 3번. 이렇게 가는 거예요. 됐어요? 자, 힘의 응용 2로 갑시다. 같은 맥락이거든. 여기까지 설명하고 오늘 마치게. 자, 힘의 응용 2로 갑니다. 이번에는 모양이 좀 더 문제에 나올 법한 모양으로 바뀌었습니다. 그죠? 근데 잘 생각해봐. 너희가 딱 직관적으로 봤을 때 이 물체는 A는 어디 쪽으로 움직이노? 오른쪽으로 갈 거고 B는 아래쪽으로 갈 거지. 왜? B의 뭐 때문에? 무게 때문에 그런 거지. 그렇잖아. 그러면은 요 두 물체에 가해지는 힘은 뭐밖에 없어? 바로 B의 무게밖에 없는 거야. 요게 두 물체에 가해지는 힘이야. 그러면 키포인트 봐봐. 이거를 펼치면 우리가 지금까지 연습했던 어떤 운동이 되겠어? 수평면상의 운동이 되겠지. 쌤이 한번 펼쳐볼게. 펼친다는 건 이런 얘기잖아. A가 이거야. 펼치니까 이렇게 펼치는 거야. 요게 B야. 그리고 B 아래쪽이었지만 펼쳤으니까 오른쪽으로 얼마의 힘이 작용하고 있는 거야? F가 mg에 힘이 작용하고 있는 거야. 여기까지 됐냐? 그러면은 가속도 A는 총 질량 몇 m? 2m분의 몇 g가 되는 거야? 1mg가 되고 mm 약분이 되겠지. 그럼 가속도 얼마? 2분의 1g. 그러면 A가 받는 R자 힘 오른쪽으로 얼마? 2분의 1mg. B도 오른쪽으로 뭐가 돼? 2분의 1mg. 됐나요? 그러면 요 실에 걸리는 힘도 A가 받는 R자 힘이니까 2분의 1mg. 요 힘도 2분의 1mg. 이렇게 되는 거지. 됐나요? 결론적으로 요쪽으로 요 힘이 2분의 1mg란 이야기이고 요 힘도 얼마란 이야기다? 바로 2분의 1mg란 얘기다. 그러니까 이런 모양도 펼친다면 우리가 앞에서 연습했는 걸로 충분히 커버가 된다. 그 얘기입니다. 이것도 같이 한번 보자. 자, 이건 누가 봐도 A가 오른쪽, B가 아래쪽 가는 거 맞지? 요 힘이 얼마니? 요거 맞냐? 펼치자. M 요거는 2M 요쪽으로 2mg 요렇게. 그러면 묶어서 한 물체를 본다면 총 질량 3m 분의 힘 얼마? 2mg. M 약분 가속도 얼마? 3분의 2g. 그러면 얘가 받는 R자 힘 3분의 2g 곱하기 m이니까 3분의 2mg. 3분의 2g 곱하기 2m이니까 3분의 4mg. 이렇게 되는 거죠. 됩니까? 근데 결국 요 물체가 받는 R자 힘이 실의 장력 아니야? 그럼 실의 장력 요게 얼마가 되면 돼? 3분의 2mg. 반작용도 얼마가 되면 돼? 3분의 2mg가 되면 되는 거잖아. 됐습니까? 문제에서 묻는 건 뭔데? 실에 걸리는 힘을 물었으니까 답은 얼마 하면 되는 거야? 3분의 2mg 하면 되는 겁니다. 자, 2번 볼게.
자, 사실 그림가 같은 거 풀려고 아까 연습했던 건데 양쪽으로 당기는 거. 봐봐. 야, 요거 지금 아래쪽으로 얼마의 힘이 작용을 하지? 1G. 요거는 질량이 2kg니까 몇 G? 2G. 요거 맞냐? 펼칩시다. 자, 1kg짜리 물체하고 펼쳤으니까 여기 2kg짜리 물체인데 이쪽으로 얼마 당기죠? 2G 뉴턴을 당기고 이쪽으로는 1G 뉴턴을 당기는 상황이잖아. 딱 펼쳤잖아 지금. 그러면 묶어서 한 물체로 보면 R자 힘 오른쪽으로 얼마? 1G 뉴턴. 됐어? 그러면 가속도 가야지. A는 총질량 3kg, 힘은 G. 요게 가속도. R자 힘 오른쪽으로 3분의 1G 뉴턴. 요거는 오른쪽으로 3분의 2G 뉴턴. 요까지 문제 없냐? 치마 볼래? 왼쪽에서 얼마를 당기고 있어? G만큼 당기고 있지. 그거를 극복하고 오른쪽으로 3분의 1G가 돼야 되지. 그러면은 요 실의 장력 빼기 G가 3분의 1G란 얘기잖아. 그럼 요 값은 얼마가 되면 돼요? 3분의 4G가 되면 되잖아요. 이렇게 가는 거잖아. 뭐 이미 가속도는 구했고 3분의 1G. 야, 우리 그림 나는 펼치지 말고 바라보자. 지만 봐봐. 이쪽으로 얼마? 2G. 총질량은? 그럼 바로 가자. 가속도 A는 총질량 3분의 몇 G? 그러면 가속도 B는 몇 대 몇인 거야? 1대 2인 거잖아. 그럼 답은 바로 나오잖아. 몇 대 몇이야? 1대 2. 이렇게 답하는 거지. 됩니까? 3번 문제입니다. 안 펼치고 안 풀어보자 이제. 중력 가속도가 10이라고 했으니까 요 아래로 작용하는 힘 몇 뉴턴? 20. 요거는 10. 뭐 요건 다 알 거고. 그럼 직관적으로 A는 내려오겠고 B는 올라가겠다. 이건 뭐 특별한 이유가 없으니까 맞는 말이고요. 자, 묶어서 한 물체로 보면 왼쪽 아래 20, 오른쪽 아래 10이니까 R자 힘은 왼쪽 아래로 몇 뉴턴? 10뉴턴. 오케이. 루틴대로 가는 거지. 그러면 자, 가속도 가자. 총질량 몇 킬로고? 3kg. R자 힘 10. 요게 뭐가 되는 거야? 가속도. 가속도 구했으니까 각각의 R자 힘 가야지. 2 곱하기 3분의 10. 얼마? 3분의 20뉴턴 어디 쪽으로? 아래쪽으로 R자 힘 받죠. 내려오니까. 얘는 올라갈 거 아니야. R자 힘 얼마로? 3분의 1 곱하기 10이니까 3분의 10뉴턴 어디 쪽으로? 위쪽으로. 여기까지 했어? 이제 실의 장력만 구하면 끝나는 거지? 야, 실의 장력 A로 구해볼까? B로 구해볼까? 지금까지는 끌려가는 걸로 구했잖아. 이번엔 A로 한번 가보자. 원리는 똑같거든? A는 아래쪽으로 얼마 힘이 작용하고 있어? 20뉴턴. 요 실의 장력이 있지. 그럼 어떻게 해석하는 거야? 20에다가 실의 장력을 뺀 것이 얼마가 돼야 되는 거야? 3분의 20. 잠깐만 시간 봐봐. B 입장에서는 실의 장력에다가 10을 뺏는 게 R자 힘 3분의 10. 요거 이해할 수 있으면 끝나는 거야. 어디서든 구할 수 있잖아. A는 R자 힘 방향이 아래쪽이잖아. 그럼 이게 큰 힘이잖아. 큰 힘에서 작은 것 뺀 게 R자 힘. B는 오히려 실의 장력이 큰 힘이잖아. 큰 힘에서 작은 힘 뺀 게 R자 힘. 뭘로 풀어 답은 똑같이 나오지. 20이면 3분의 60이지. 3분의 60 빼기 3분의 40을 해야만 3분의 20 나오겠지. R자 힘 3분의 40. 확인해 볼까? 요게 3분의 40이면 3분의 40 빼기 3분의 30 하면 얼마 나와? 3분의 10. 됐네. 맞게 했네. 기어 1번. A는 아래로 B는 위로. 오케이. 가속도 3분의 10. R자 힘 3분의 20. R자 힘 3분의 10. 고쳐. 실에 걸리는 장력 3분의 40. 이렇게 가는 거야. 됐지? 오늘 여기까지 합시다.